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하나 더 어렵게 생각했던 28강 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순서 문제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논리가 아닌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모 문장을 꼭 분석해서 옆에 요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좀 잘 찾으셔야 되고 첫 문장, 각각의 첫 문장을 잘 읽고 흐름을 먼저 잡고 가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좀 보도록 하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 건 여기 felt가 우리가 알고 있는 느껴지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felt나 very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핑크색 얘네들이 지칭하는 바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 or가 뭐의 병렬일까요? 그 다음에 is게 are게 given이게 giving에 요 정도는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니, 시작하시면 생각을 시작해본다는 얘기예요. 자, 고민을 꼭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본인이 생각한 답이 선생님이 드리는 답이랑 같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자, 여기 the goal of legal socialization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목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법 사회화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법 사회화의 목표는 뭐 하는 거냐면 instill 밑에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주냐면 굉장히 felt obligation. 자, felt 하면 굉장히 간절한 의미로 쓰여요.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좋겠지. 자, 그래서 굉장히 간절한 의무를 지어주는 거죠. obligation 하면. 그지? 의무를 막 주입하는 거야. 법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줘. 뭐 해야 되는? 법을 따라야 한다는 책임감도 주고 또 뭐 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인 권위에 우리가 accept, 이 법적인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또 이렇게 지워주는 것이 법사회화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사회화예요? 도덕 사회화예요. 자, 도덕적인 것에 대한 사회화의 목표는 얘도 역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심어주는 건데 의무감을 주기는 해요. 근데 얘는 follow societal standards,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데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냐면 좀 적절한 선의 행동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여기 한번 보세요. independent of 얘네가 지금 여기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independent of는 뭐뭐로부터 독립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뭐 unrelated to 이런 거랑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code 하면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늘 발음이 너무 이상하지. 어떤 규칙이나 규범과는 상관없이 어떤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요 두 개가 법사회화하고 도덕사회화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잖아. 요 두 개가 뭔지를 잠깐 멈추고 요약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을 가봅시다. 해보고 오세요. 자, 해봤죠? 자, 그럼 뭐예요? 법적인 사회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는 거야.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그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감을 지어주는 게 법사회화고 도덕적인 사회화라는 거는 규범 이런 거는 아니야. 법 이런 거 규칙 이런 건 아니고 이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거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겠지. 그래서 적절한 어떤 행동, 어떤 적절한 행동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도덕사회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쉽지 않은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criminalize 했는데, 이거 crime에서 나왔죠. crime한 법이죠. 그래서 criminalize 하면은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건 안 돼! 라고 법으로 금지하는 거. 그러면 어떤 행동을 법으로 금지해. 금지한다는 것은 does not make it immoral. 이거는 it이 가리키는 거야. 이런 행동이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게 이 행동이 이 행동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뭔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is이 아니야 이랬는데 여러분 nor가 나왔죠. 이거 의무도치죠. 그럼 주어는 뭐예요? all immoral behavior. 이게 주어잖아. 그래서 behavior에 s가 안 붙었으니까 is가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침을 뱉었어, 내가.
복도에 침을 뱉어. 자, 침 택 뱉었어. 자, 그러면 이 침을 뱉은 거는 도덕적이지 않은 이모럴한 행동이지. 근데 침을 뱉었다고 해서 감옥에 한 3개월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잖아. 침을 뱉었다고 해서 꼭 이게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꼭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 자동차 운전할 때 3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를 법제화했어. 그래서 30km 이상 달리는 건 불법이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30km 이상을 달리는 게 immoral,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법과 사회가 뭔가 상충되지 않아? 사실은 법을 지키는 것과 도덕도 그 어떤 행동의 규범을 지키는 건데 법제화했다고 해서 이게 비도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거라고 해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법사회와 도덕사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좀 어울릴까? 조금 약간 의문이 들고요. 자, 그 다음 B로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자, given이냐, giving이냐인데 이거 사실 수거처럼 많이 쓰죠. given that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동, 이런 행동이 뭘까? 이 뒤에서 수식하고 있네요. 요 that은 여기 보세요. 이 that은 어떤 that일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 사회가 consider 합니다. 고려합니다. 어떤 것을 immoral하게, 비도덕적이라고. 이 목적 어디 있어? 이런 행동이잖아.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동을, 그래서 behaviors니까 가 되겠죠.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주 법으로 금지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뭔가 비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행동들은 사실 대부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이 두 가지가 뭘까? 작동합니다. toward the same goal. 우리 아까 same goal? 목표는 사실 같은 곳을 향한다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얘야 A보다는 B가 어울리지. 왜? 이 법사회와의 목표는 이걸 지키는 게 하는 거고, 그지? 도덕적 사회와도 적절한 행동을 따르게 하는 이런 목표 각각 좀 달라 보이지. 그런데 사실은 뭔가 비도덕한 행동들은 이 도덕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법으로 금지한다라는 걸 고려해보면 사실은 얘네 둘의 목표는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그치? 그럼 뒷문장이 짧으니까 바로 보게 되면 하지만 that is not always a case. 이거 맨날 여기서 수능에서 자주 나온 케이스. 딱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 해놓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하고 여기서 꽂아. 반대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법이나, 그럼 이 the two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법이나 그 다음에 도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나 도덕의 사회화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들 법이나 도덕적 사회야.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놓고 C에서 동시에 심지어 even if, 자, 여기서 양보절 나오죠. 사람들이 abstractly, 좀 더 관념적으로 뭐를 더 지지하냐면 법적으로 regulation, 뭔가 비도덕한 이런 행동들은 법제화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아주 관념적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very, 굉장히 다양해요. 뭐에 있어서? 자, how and the extent,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extent, 어느 정도로 할 거야? 라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이 extent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want the legal system. 자, 이런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intervene 하면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더 간섭해. 여기까지는 도덕이고 어디까지가 도덕이고 여기까지가 도덕이고 여기까지는 법이야? 이런 걸 어디까지 침범할 거야? 어디까지 간섭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정도나 extent,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 vary.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at the same time이 나오려면 조금 다르지 않니?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이미 다르지 않니? 달라. 동시에 이것도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1번에서 법사회와 도덕사회화, 얘네들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늘 그렇진 않아. 동시에 갑자기 동시에라고 하려면 뭔가 어떤 케이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들이 같은 목표를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같은 목표라면 법으로 금지했으면 어때야 돼? 법으로 금지했으면 이건 비도덕적이어야 되고, 비도덕적인 건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데, 이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다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금지했다고 해서 다 비도덕적인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어떤 예시를 생각하는데, 이 예시는 여기 끝까지를 다수시켜주고 있네요. 사람들이 뭘 믿냐면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도덕적이다라고. 이 행동 너무 비도덕적인데, 근데 이거는 we do not support criminalizing it.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이 it이 뭐예요? 그 비도덕적인 behavior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어. 또 뭐, 자, 여기서 얘들아, 요 or의 병렬은 뭐야? 자, 여기 잘 봐. 여기 using으로 시작하니까 이거 봐봐. criminalizing. 법제화하는 걸 다 서포트 하진 않아. 또 뭐 하는 거? 이 비도덕적, 이 it은 비도덕적인 행동? 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얼마나 충분하게 이 법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법을 아주 풀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서포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동시에 사람들이 어떤 법제화를 좀 서포트한다 하더라도, 그지? 비도덕한 행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것들을 법이 간섭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뷰는요, 굉장히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면 어떤 방식, 자,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야. The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law. 자,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function, 기능을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불륜 같은 것들을 법제화해서 불법으로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또 많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관념이 이제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게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어졌잖아. 자, 도덕이 있고 여기가 법이야. 이 범주에 벗어나면 비도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도덕이고 어디까지가 법으로 우리가 제한해야 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사회화, 법에 대한 사회화와 도덕에 대한 사회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 더 중요할까요? 도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법이 더 비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도덕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휴먼북 프로젝트 한 것들 중에, 아이들이 확장한 것 중에 법과 도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법과 도덕이 이 상충하는 이 중간에, 가장 큰 예시로 얘기해 주었던 게 바로 공소시효였어요. 그죠? 굉장히 비도덕한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법으로 살인 같은 죄, 그지?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들을 증거를 잡아도, 범인들이 자백을 해도 법으로 그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이런 굉장히 힘들었던, 법과 도덕이 상충했던 이런 예시로 공소시효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공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컨트로버셜한 그런 논쟁이 있어 왔고,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법이 우선이냐, 도덕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의 결과가 되겠죠. 이것은 아마 계속되는 논쟁일 텐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법이 더 중요할까요? 도덕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선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흑백 논리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더 근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법적 사회화와 도덕적 사회화의 그 각각의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줬었고, 그런데 대부분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다 사람들이 조금은 법제화로 하기를 원하더라, 법으로 금지하기를 원하더라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개, 얘네 둘,
그죠? 요런 얘네 둘은 사실은 같은 목표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다 그렇진 않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법제화한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얘가 다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다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비도덕적이야 라고 믿지만, 그러면서도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비도덕적인 행동을 반드시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법의 힘을 충분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서포트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한 동시에 추가해서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이 법제화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법이 간섭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very 다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순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과 그 다음에 도덕, 이들이 상충하는 이 사회에서 이 상충하는 이런 다양한 논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들과 관련된 예시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았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